재산과 배신의 그림자. 저는 평범한 가정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철민 씨와 결혼한 지 10년, 아이 둘을 키우며 집안일과 직장일을 병행하는 삶은 반복적이지만 안정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겉으로 보이는 허울일 뿐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어느 날 시누이가 던진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철민이 요즘 누군가와 연락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흘렸지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철민 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졌고 마음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며칠 뒤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철민 씨의 스마트폰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낯선 여성의 이름과 수많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서로를 향한 애정과 은밀한 약속이 오간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눈앞의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속삭이듯 혼잣말을 하며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균열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는 듯 보였습니다. 철민이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지 마. 그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변했습니다. 철민 씨와 상간녀의 관계가 조금씩 드러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내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야.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저를 설득하고 억누르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누이는 재산을 노린 듯 미묘하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엄마, 누나도 좀 참으셔야죠. 집안일이 이렇게 되는 건 우리에게 불리하잖아요. 제가 할 말을 잃고 시선을 떨군 순간 집안의 신뢰가 얼마나 허약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잠든 뒤에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쥔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철민 씨가 상간녀에게 보내는 달콤한 말들이 적혀 있었고 제 마음은 아픔과 분노, 배신감으로 뒤엉켰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속으로는 한편으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그냥 당할 수 없어. 이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해.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일었습니다. 철민 씨를 사랑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재산은? 수많은 질문과 불안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숨지 않고 모든 것을 직면할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일장은 믿었던 가족과 남편 사이에서 벌어진 배신과 갈등, 내적 혼란과 결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 펼쳐질 재산 다툼, 모함과 이간질, 법적 소송의 서막이 조용히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민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그의 태도는 점점 회피적이었고 말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미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철민 씨 편을 들어주며 제가 강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 철민이는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저를 고립시키고 철민 씨와 상간녀의 관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오히려 나를 옥죄고 있구나. 시누이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엄마, 누나도 좀 참으셔야죠. 집안 재산 문제까지 꼬이면 우리 모두 손해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닌 저를 압박하고 길들이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 사이 철민 씨와 상간녀의 연락은 더욱 은밀해졌고 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심스레 스마트폰 기록과 메시지를 저장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저를 모함하고 이간질하려는 말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저는 감정적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몰래 상간녀와 접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민 씨의 편에서 재산을 함께 계획하고 있었고 저를 법적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재산을 둘러싼 음모구나.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상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내 권리와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그날부터 저는 법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증거 확보, 상간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매 순간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집안 안에서의 음모와 이간질은 저를 시험에 들게 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결단과 용기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배신을 겪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권리를 지켜야 하는 주체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씨와 상간녀, 그리고 집안의 이간질이 점점 명확해지자 저는 더 이상 감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내 권리를 지켜야 한다. 그 결심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상간녀와 철민 씨가 혼인 파탄에 개입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개입까지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 제출하고 싶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더욱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철민이 편에서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들의 속삭임과 시선이 점점 저를 옥죄어 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스마트폰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을 하나씩 정리하며 법적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첫 법정 출석 날,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단호하게 변호사와 함께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철민 씨와 상간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내 권리를 지켜야 한다. 속으로 다짐하며 저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치열했습니다. 상간녀 측은 부인과 회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모함하며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하나씩 증거를 제시하며 철민 씨와 상간녀의 은밀한 관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개입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재판이 이어지며 제 마음속 불안과 분노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법정 밖에서도 집안의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 법과 증거, 그리고 제 의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내 삶을 지켜야 한다. 재판이 시작되자 예상보다 집안의 반격은 치밀하고 냉혹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흔들기 위해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까지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나오면 다 망가진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저를 흔들어 놓는지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도 마음은 떨렸습니다. 상간녀 측은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부인하고 철민 씨와의 관계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마치 연극처럼 증인을 설득하며 저의 주장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재판정 안팎에서 제 마음은 혼란과 분노,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야 한다. 아이들과 내 권리를 위해서라도 흔들릴 수 없다.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가족 모임과 주변 친척들을 동원해 저를 압박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과 속삭임, 작은 비아냥까지 모든 것이 저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침착함과 증거 중심의 대응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집안의 압력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언제나 보호막이 될 수는 없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재판에서의 침착함과 대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재판 과정에서 상간녀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개입 증거가 차례로 밝혀졌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긴장이 감돌았고 상대방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족 간의 갈등은 더 치열하게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어떤 압박과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내 권리를 지키고 아이들을 보호하겠다. 재판이 한 달여 지나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계속해서 제 마음을 흔들려 했고 철민 씨와 상간녀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법정 안팎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친척 몇 명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가면 철민이가 손해볼 거야. 생각 좀 해.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마음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냉정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권리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재판 과정에서도 상대 측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상간녀 측은 저의 주장에 반박하며 메시지와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친척들의 동조를 받아 저를 모함하는 듯한 발언을 법정 외부에서 퍼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저는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며 대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증거를 검토하며 전략을 다듬었습니다. 철민 씨의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상간녀와의 만남 증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개입 증거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증거와 사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와중에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이가 손을 잡고 다가올 때 잠시라도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아이의 작은 손길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나는 싸우면서도 반드시 가족을 지킬 거야. 이 장의 하이라이트는 제 스스로 선택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법적 대응뿐 아니라 집안 내 인간관계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것. 아이들을 중심으로 감정을 보호할 것. 흔들리는 마음을 철저히 통제할 것. 그날 밤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길고 힘들겠지만 나는 반드시 끝까지 버티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렇게 집안과 법정에서 펼쳐지는 갈등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저는 단단한 결심과 전략 속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재판은 이제 결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사와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매번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철민 씨와 상간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빛은 날카롭고 계산적이었고 그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다. 법정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간녀 측은 새로운 증거를 들이밀며 저를 흔들려고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주변 친척들을 동원해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왔지만 저는 감정을 통제하며 대응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하며 이미 제출된 증거와 메시지 기록을 근거로 상대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철민 씨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관계가 없었다.
그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상간녀와의 만남 증거가 있으니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재판 외적으로도 집안의 압박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친척들을 통해 비난과 모함을 퍼뜨렸지만 저는 외부의 시선보다 아이들과 내 권리를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 거실에 앉아 마음을 정리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두려움은 있지만 나는 이겨낼 것이다. 결정적 국면에서는 상간녀와 시어머니, 시누이의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증거와 사실 앞에서 상대 측의 반박은 점차 힘을 잃었고 재판장은 조용히 긴장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와 동시에 결연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나는 내 권리를 지킬 것이다. 이 장은 주인공이 법적 증거와 논리, 감정 통제, 심리적 극복을 통해 집안과 법정에서 벌어진 압박과 갈등에 맞서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결정, 집안의 최종 반응이 이어지며 사건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재판의 마지막 날,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철민 씨와 상간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은 긴장과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아직도 나를 흔들려는 의도가 남아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끝을 내겠다. 진실과 내 권리, 아이들을 위해.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히 진행되었고 변호사는 차례대로 모든 증거를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철민 씨와 상간녀의 은밀한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 증거,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개입 증거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 제출된 순간 상대 측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장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본 법정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정된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안도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보다 집안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당황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압박할 힘은 없었습니다. 철민 씨는 깊은 후회와 혼란 속에 있었고 상간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품에 안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작은 아이의 눈빛 속에 순수한 걱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단다. 엄마가 지켜낼 거야.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믿었던 가족도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다. 진실과 증거 그리고 침착한 대응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무엇보다 내 권리와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저는 법적, 심리적 승리와 함께 마음속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갈등과 배신, 음모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집안의 긴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불편한 시선과 말을 보내왔지만 이전처럼 저를 압박하거나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증거와 법적 판결이 저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철민 씨는 후회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을 줄은 몰랐어. 그의 말에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사랑했던 마음과 배신당한 감정이 뒤섞였지만 이제 더 이상 그에게 흔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상간녀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집안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수심보다는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재판 후 첫 가족 모임에서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고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야 한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선을 명확히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시선과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와 배신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도 법적 심리적 승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값진 삶이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거실 창밖으로 별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나와 내 가족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 삶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재판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집안의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미묘한 시선을 보내왔고 주변 친척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완전히 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과 내 가족, 내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철민 씨와의 관계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후회와 반성 속에서 조금씩 변하려 했지만 제 마음속 신뢰는 한 번 깨진 이상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협력은 필요합니다. 그 말 속에는 연민도 미움도 아닌 현실적인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간녀와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고 사회적으로도 그녀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저나 가족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함께 복수보다는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직장에서의 성취,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 작은 행복 속에서 저는 점점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진실과 용기, 침착함이 결국 나를 지켜주었구나. 그 깨달음은 제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관계 역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저는 거리두기와 선을 명확히 하는 법을 배우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말과 눈빛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저와 아이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밤이 되면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가족과 내 삶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이 장은 재판 이후에도 남아있는 갈등 속에서 주인공이 심리적 성장을 이루고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제 마음은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압박도 상간녀의 그림자도 더 이상 제 삶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저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철민 씨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최소한 아이들을 위한 협력의 틀은 지켜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눈치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과 내 가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